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로리 TV의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SIC 가면라이더 4제 베이스 스테이츠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박스 아트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박스 아트는 굉장히 심플한 모습이죠. 오른쪽 상단에 가면라이더 4제의 이미지와 함께 좌측 상단에는 이번 가면라이더 4제를 리파인 해주셨던 조형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두 명의 조형사분들이 이 가면라이더 4제를 리파인 해주셨는데 사카모토 요이치 씨와 코마 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네요. 그리고 이번 SIC 같은 경우에는 약자는 똑같지만 그 뜻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이번 SIC 같은 경우는 슈페리어 이미지네이티브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초합금이 들어갔던 이전 SIC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SIC 제품들은 전부 다 초합금이 거의 없는 제품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옆면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가면라이더 4제가 방영했던 날짜, 그리고 사카모토 요이치 코마의 가면라이더 4제 베이스 스테이츠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 적혀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상단부와 하단부에는 이렇게 SIC의 로고가 박혀있고요.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파인된 가면라이더 4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뒤쪽에 있는 스러스터가 전개된다는 것, 그리고 종아리 뒤쪽 장갑도 열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외로도 이렇게 파이프가 추가되었다는 점과 로켓 모듈과 드릴 모듈을 끼운다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박스 아트도 살펴봤으니까 내부에 있는 제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렇게 옆면으로 슬라이드 되어서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IC 가면라이더 4제를 꺼내봤습니다. 이 육중한 모습 보이십니까? 되게 떡대진 이 느낌, 최강급의 파워풀 보디라는 느낌이 이렇게 딱 드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자, 그럼 이 파워풀한 보디로 바뀐 가면라이더 4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얼굴부터 봅시다. 역시 로켓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포즈죠. 일단 머리 위쪽에 있는 이 뾰족한 뿔, 좀 따갑네요. 네. 그리고 양옆에 날개 부분도 굉장히 뾰족하게 조형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포제의 얼굴 자체는 되게 멍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SIC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금 메카닉적인 느낌이 굉장히 멋있게 살아나네요. 그리고 당연히 보관의 색도 주황색으로 하여금 포제의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죠. 그리고 얼굴 부분을 감싸고 있는 검은색 파츠는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디테일함을 조금 더 높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얼굴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봅시다. 가슴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도색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정면부는 심심하지 않도록 몰드가 파여 있다는 점, 그리고 포제의 목을 감싸는 카라 부분의 중심을 알리는 초록색 부분도 확실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SIC 고질병이죠. 도색 미스가 간간히 보입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이렇게 도색 미스가 보이는 반면 반대편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해줬으면 좀 어디 덧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포제의 등 부분을 봅시다. 등 부분, 이 부분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작중 내에서도 스러스터 형태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자세 교정이라던가 아니면 로켓 모듈과 함께 사용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는데요. 스러스터 윗부분에도 확실하게 도색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내부에 자리한 파이프들의 도색 포인트. 자, 그리고 이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슬라이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스터를 감싸고 있는 이 커버도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고요. 그러면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파이프들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스러스터를 아래쪽으로 잡고 당겨주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전개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의 스러스터의 디테일 부분도 확실하게 볼 수 있겠고요. 전방으로 달려나간다 라는 느낌으로도 충분히 연출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어깨 부분으로부터 내려오는 팔 부분. 야, 진짜 이 팔 부분과 다리 부분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특유의 특징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포제를 이렇게 메카닉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포제의 심플한 디자인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큰 임팩트가 있는 리파인을 선보였기 때문에 와 정말 참신하다 라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포제하면은 잊을 수 없는 이 문양들, 왼쪽 팔은 정사각형, 그리고 오른쪽 팔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그 아래쪽 오른쪽 다리는 X, 그리고 그 반대편 다리는 세모로 하여금 각 문양들의 모습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벨트에 자르고 있는 포제 드라이버입니다. 일단 아스트로 스위치 4개가 전부 다 꽂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역시 도색의 상태가 조금 아쉽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스트로 스위치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포제 드라이버 자체의 도색 상태는 꽤 깔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제 드라이버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레버 부분은 따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부속되어 있는 손파츠를 통해서 변신하는 장면 연출을 충분히 재현해 줄 수 있고요. 높은 가동성을 고려해서인지 이렇게 드라이버 자체가 가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얇은 볼 조인트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웬만해서는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프가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면라이더 포제 베이스 스테이츠 자체가 우주복을 형성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리얼하게 파이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우주복을 리얼하게 뜻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겠지만 주인공 겐타로 교복 옆에는 이렇게 또 체인 같은 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달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벨트 부분인데요. 앞서서도 가동 때문에 이 벨트 자체가 가동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벨트 부분 자체도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한 가동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얇기 때문에 끊어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유의하시어 가동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관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도 역시 심심하지 않게 몰드를 통해서 확실하게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던가 검은색과 주황색 컬러링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종아리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성한 다리의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둥그러짐에 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리의 아래쪽 장갑, 그러니까 발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롤 형태로 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가동 자체의 가동보다는 이 롤 포인트를 통해서 발을 가동시켜 준다는 것이 조금 더 독특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이런 식으로 가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내부에 하나 더 무릎 장갑이 드러나게 되면서 조금 더 메카닉적인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종아리 뒤쪽 장갑 윗부분은 내부에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구부렸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큰 가동률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 장갑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하나 더 기믹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잡고서 위쪽으로 들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장갑 자체가 이렇게 개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내부에는 당연히 디테일적인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며 내부에도 이렇게 소형 스러스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면라이더 포제 베이스 스테이츠 같은 경우에는 우주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무 패킹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 가면라이더 포제의 육중한 모습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무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럴싸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이 드릴 모듈이겠죠. 일단 드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왼쪽 다리에 장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노란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두운 그런 컬러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릴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나름 구현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이 드릴 자체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게 약간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드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을 보시게 되면은 스러스터 비슷한 이 세모난 마크가 있는데
이 세모난 마크가 앞으로 오게끔 해서 장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드릴의 하단부를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파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파츠는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된 파츠가 이렇게 완전히 직선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에 올릴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액션 포즈를 취하고서 전시를 할 때 이렇게 쓰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모듈을 낄 때는 이 포즈의 왼쪽 다리를 이런 식으로 그냥 쑥 빼주시면은 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핀에다가 드릴 모듈을 그냥 그대로 꼽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앞부분을 확인하신 뒤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켓 모듈입니다. 로켓 모듈, 솔직히 포제라고 한다면은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포제에 있어서 이 로켓 모듈은 거의 뭐 마스코트와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에 리파인 되면서 나타난 로켓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작중에서 보여주었던 그 심플한 맛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뒷부분, 엄청난 스러스터와 함께하는 이 뒷부분이 굉장히 박력이 넘치고요. 앞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톱니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파츠가 두 개가 분리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로켓 모듈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이런 파이프관이라던가 내부 디테일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색깔이 약간 다른 파츠가 보이죠? 이 파츠를 이런 식으로 빼주게 되면은 내부에는 홈이 나타나게 되고, 이 홈 부분은 홈 스테이지 파츠를 이렇게 꽂아 넣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결합을 한번 시켜봐야겠죠? 결합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팔을 그냥 그대로 벗겨주면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벗겨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홈 부분과 팔 부분의 연결 포인트를 결합시켜만 주면은 자, 이렇게 언제든지 뛰어 오를 수 있을 것만 같은 포제의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역시 포제란다면 로켓 모듈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목 가동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목 가동 같은 경우는 카라 부분이 전혀 방해되는 게 없기 때문에 360도로 돌아가겠거니요 했는데 목이 조금 큰 건지 얼굴이 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완벽히 뒤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되게 돌아가는 각도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가동은 되지만 되게 어색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80도 돌리는 것보다는 한 90도 그냥 반 정도만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위쪽으로나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나름 크게 가동하는 편이고요. 일단 우주 떴다의 특수 제스처가 있기 때문에 고개는 되게 크게 넘어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입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기존의 SH 피겨츠군과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피겨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역시 이 부분도 SIC라는 것 때문에 파손의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관절 같은 경우에는 볼 관절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앞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팔 자체를 들어 올렸을 때는 이렇게 크게 가동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깨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파츠가 없다면은 요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만약에 이 어깨 파츠가 있는 상태라면 이것보다 조금 더 덜 올라가겠죠.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80도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팔꿈치는 당연히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가동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손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부에는 볼 관절이기 때문에 180도 회전 가능하고요. 상하 관절이 있기 때문에 상하로도 관절이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을 살짝 틀게 되면은 좌우로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겠죠. 다음은 가슴과 허리 가동. 일단 상체 가슴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동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동은 되지만 양옆에 있는 파이프관 때문에 이게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쭉쭉 가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은 역대 SIC들 제품들 중에서는 정말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절 강도 자체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만큼 더 신경 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앞으로 가동, 굉장히 큰 폭으로 벌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당연히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SIC 제품들은 이렇게까지 굽혀지기가 굉장히 힘든데 포제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축 자체를 아예 바꿔버림으로써 아주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SIC 제품보다는 SH 피겨츠군과 굉장히 비슷한 관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동률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 자체도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은 이렇게 90도로만 가동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뒤쪽에 있는 커버를 눌러서 조금 더 굽혀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목입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관절 자체가 큼직큼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발목을 움직여 주시게 되면은 아주 크게 그리고 접지도 확실하게끔 되기 때문에 이 발목 관절 자체만 쓰시지 마시고 아예 이 바깥쪽 관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속폼이라고는 해야겠죠. 일단 부속폼으로 되어 있는 게 이 베이스인데 일단 베이스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냥 밑에 까는 베이스 하나와 혼 스테이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조인트 2개 뿐입니다. 그렇다는 말인즉슨 이렇게 무거운 드릴 모듈과 로켓 모듈을 끼워줄 수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혼 스테이지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2% 부족한 그런 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 스테이지가 있어야만 양옆에 로켓과 드릴 모듈을 전시할 수 있다는 점이 약간의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부속되어 있는 손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제 드라이브에 레버를 줄 수 있는 손파츠 하나와 굉장히 멋있게 손을 펴고 있는 편손 한 세트, 그리고 포제라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주먹손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요. 그리고 아스트로 스위치를 누를 법한 그런 손파츠 한 세트가 부속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SIC 카멜라이더 포제 베이스 스테이츠를 살펴봤는데요. 디자인은 정말 잘 뽑혔습니다. 다른 SIC들과 비교해봐도 각지고 커지고 볼륨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디자인만큼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가격대에 비해 잔잔히 보이는 도색 미스라던가 디자인과는 달리 묵직한 맛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부속된 베이스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따로 혼 스테이지를 구매한다는 점이 확실한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시기에 발매했던 SIC 고스트보다 가동률도 좋고 디자인도 괜찮다라는 이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좋지만 역시 단점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까지는 아닌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